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처음 글을 써봅니다. 어딘가에 제 고민을 써보는 게 처음이라 정리하는 데 미흡한 점 이해해 주세요. 저는 26살이고 남자친구는 30살입니다. 21살 때 대학에서 남자친구가 복학하면서 알게 됐고, 그때는 그냥 두루두루 친한 그런 사이였는데, 졸업하고 취업 후 다 같이 모인 자리를 계기로 연락을 주고받던 것이 인연이 되어 연인이 된 지 2년이 됐어요. 작년 중순부터 결혼 얘기가 오고 가서 상견례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연이라 생각하고 이 사람이라면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인연이란 세월이 지난 2달 동안 점점 선산조각 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연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종종 다른 글들을 보다 보니 읽는 분들이 조언이나 충고를 여러 각도로 해주시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적어요. 남자친구의 연봉은 세금 제외 3,800 정도 되고, 저는 남자친구와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니던 회사가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고 아빠가 갖고 계신 건물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 월 평균 800만 원 정도 돼요. 아빠가 세를 따로 받지 않으셔서 용돈으로 따로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한 달에 부모님 용돈은 100만 원 정도 드리고 있어요. 제 딴에는 그동안 키워주시고 카페 여는데 도움 주시고 한 것 보면 적게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전공 살려서 취업을 했던 거고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계열 타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것에 대해서 무척 아쉬워했어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1년 정도 하다가 카페벌이가 그럭저럭 괜찮은 것을 알게 되곤 그 이후로는 별말 안 합니다. 꼭 수입 때문은 아니고 제가 별로 전공을 적성에 맞지 않아라 했던 것을 감안하면 자기도 그렇게 선택했을 것 같다 하는 입장이랍니다. 남자친구는 퇴근하고 제 마감을 기다리느라 거의 카페에 매일 와서 기다리는 편이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카페에 놀러 오실 때마다 자주 마주쳐서 저희 부모님과 남동생과도 가깝게 지내는 편입니다. 저는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사셔서 뵌 적은 없었고 짧게 통화만 해봤었고요. 저는 8천만 원 정도 있고 남자친구는 5천만 원 조금 넘게 모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필요하면 가능한 만큼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남자친구 부모님은 얼만큼 도와주실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기에 제가 혹 도움을 못 받더라도 그냥 우리 돈 8천, 5천 합쳐서 작은 전세부터 시작하자라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러자고 했고요. 그렇게 마음 맞는 사람, 인성된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만나는 동안 서로에게 부담 주지 말자며 데이트 통장 만들어서 꾸준히 더치페이 했고요. 데이트할 때 기름값도 그걸로 계산했어요. 둘 사이에 돈 문제로 마음 쓸 일 없으니 남자친구도 저에게 크게 화낸 적도 없고, 남자친구가 술 마시고 친구 만나는 걸 즐기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크게 화낼 일 없이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여튼 최근 들어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한 일은 제 남동생이 가고자 하는 과가 조금 먼 곳에 있어서 통학하기엔 힘들 듯 싶고, 자취나 기숙은 본인이나 부모님 다 내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자동차를 사주려고 했습니다. 저도 졸업 선물로 차를 선물 받았는데 회사 다닐 때 끌고 다니다가 카페 차린 후에 집하고 카페가 10분 거리 남짓이라 거의 끌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동생한테 너가 학생이라 자동차세 낼 능력도 없으니까 사지 말고 그냥 제 차를 끌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남동생도 그러겠다고 해서 작년 말부터 제 차를 가지고 끌고 다니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지갑을 두고 와서 남동생이 나오면서 가져다 줬는데, 제가 마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남동생이 앞에 차를 세워두고 들어와서 남자친구와 인사하고 지갑 전해주고 갔습니다. 남자친구가 밖을 쳐다보더니 동생이 너 차 끌고 다니네 하길래 나 차 잘 안 끌어서 쟤 줬어. 학교 멀잖아 했어요. 이날은 별말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상견례할 식당 예약하고 둘이 저녁 먹었는데 아무래도 상견례 날 부모님이 결혼자금 도와주신다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먼저 남자친구와 의논을 해야겠다 싶어서 결혼자금 얘기를 꺼내자 남자친구가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5천만 원 도와주시기로 하셔서 1억 맞춰온다고. 그러니 저도 1억에 맞춰왔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해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그래도 내가 너보다 3천만 원 더해가는 거야. 넌 마이너스 3천이니까. 이러더라고요. 뭔 소린가 싶어서 뭐가? 했더니 너 남동생한테 너 차 준다며. 그럼 너 자산에서 마이너스 3천 정도 해야지 하는 겁니다. 순간 기분이 상해서 그럼 남동생한테 차 안 주고 그냥 내가 가져올게 했더니 어차피 차 안 끌잖아 하고 되묻더라고요. 뭐 어쩌라는 건가 싶어서 그냥 주차장에 두고 가끔 필요할 때 타지 뭐 했더니 그럼 그 차 내 여동생 주자 하는 겁니다. 딱 저 말 듣자마자 머릿속엔 이게 뭔 개소리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먹던 젓가락 내려놓고 뒤로 앉아 기대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정색을 하고 그래? 난 내 차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너 차 내 동생 주자고
하며 애교 같지 않은 애교 부리면서 말하는데 그때까지도 그냥 개가 짖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오빠 산수 잘 못해?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더니 자기도 젓가락 내려놓고 정색하면서 넌 산수 잘해서 그렇게 계산적이냐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이라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내 차를 내 동생 주면 마이너스 3천이고 네 동생 안 주면 계산적인 거냐? 했더니 자기한테 니라고 했다고 꼬투리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더 있어봤자 크게 싸울 것 같고 너무 열받아서 일어나자 하고 나와서 택시 타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전화 오는데 다 안 받고 집 앞에서 내렸더니 아파트 단지 앞에 서 있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냥 동생 차 주고 싶어서 억지 아닌 억지 부렸다며 자기도 억지인 거 알면서 때 한 번 써봤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그동안 그런 적도 없던 사람이고 하니 그냥 순간적으로 그랬나 보다 하고 넘겼죠. 생각하니까 이때부터 기미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여튼 그러다가 상견례 날이 돼서 상견례를 하게 됐고 오빠 부모님께서 생각보다 많은 예단을 바라셨어요. 저희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딸이 지금이야 돈벌이가 좋다고 들었는데 뭐 자영업이라는 게 언제 자빠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시더라고요. 자빠진다니. 참 단어 선택이 듣기 그랬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한 성격 하시는 데다가 제 얘기를 그렇게 하시니 기분이 상하셨는지 월급 받는 사람도 앞일은 모르는 거 아닌가요 뭐 하고 받아치셨고 그 후로 상견례 분위기는 그냥 겉도는 웃음뿐 그리 좋지 않은 분위기로 이어져서 할 이야기만 하고 서둘러 마치고 나왔어요. 그날 집에 가니 남자친구한테 전화 와서 장모님 너무하신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나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는 말을 그렇게 하시냐.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아냐? 하더라고요. 전 뭐 주워왔답니까? 어이가 없어서. 아 그래? 어머님 속상하셔서 어떡해. 우리 엄마도 면전에서 자빠진다는 소리 들으니 부모된 심정으로 속상하셔서 그러셨나 봐. 했더니 저보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랍니다. 이번만큼은 장모님이 경우에 지나치셨다고요. 짜증나서 그냥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끊었습니다. 자기네 가족만 소중하고 저희 가족은 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니 돈에 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여러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날 만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결혼 후에 돈 관리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했더니 펄쩍 뛰면서 부부 사이에 그러는 거 아니라고 너 원래 이렇게 이기적이었냐 하는 겁니다. 2년 내내 오빠 의견 따라 더치하고 열심히 반반 나눠서 냈는데 갑자기 뭔 개인주의? 이기적? 이랬더니 사람이 결혼 앞에 두니까 속물로 변했대요 저보고. 이런 앤지 미처 몰랐다고 하길래 나도 오빠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한참 싸우다가 한숨 쉬더니 이 얘기는 자기가 양보하겠다고 그만하자더라고요. 양보라는 단어가 좀 거슬리긴 했지만 또 미련하게 그날 그렇게 넘겼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저 결혼 전 여행으로 설 연휴에 하와이를 가기로 했는데 그걸 남자친구 집에서 아시자마자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경우 없는 짓이라고. 결혼 전 명절에 당연히 시댁 가서 보내야지 뭐 하는 짓이냐며. 그때 남자친구가 다행히도 어머니께 뭔 소리냐 완강히 밀어붙여서 전 무사히 여행 잘 보내고 지난 토요일에 찾아뵀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얼굴 마주 하시자마자 여행은 잘 다녀왔냐고 물으시며 사돈은 잘 지내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 안부 물어주시는 게 감사해서 네, 잘 지내신다고 웃으면서 대답해드리자 아무리 딸의 여행 가자 해도 말려야 되는 게 딸 가진 부모인데 잘 지내신다니 뭐 하고 말끝을 한참 흐리시다가 웃으시면서 다행이네 하시는데 딱 봐도 비꼬는 느낌에 벙지며 처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과 가치관으로는 너무 어이없는 말씀이시긴 했지만 거기에 대답하는 건 따지고 싸우려 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꾹 참았어요. 7시까지 오라고 하셔서 6시 50분 덜 돼서 찾아뵌 건데 집안에 음식 냄새는 나는데 상에 음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들고 간 한우 세트랑 홍삼 드리니까 밥 먹었냐고 물으셔서 아니요 아직 안 했다고 하니 기다리다 지치셔서 아버님 어머님 시누이 셋이 밥해서 먹고 막 치웠다 하셨어요. 배달 책자를 주시더니 하나 골라서 시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찜닭 시키더라고요. 아버님이랑 찜닭에 술 한잔 하겠다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기분이 진짜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초반부터 기분이 상해서 예민해진 탓도 있었겠지만 그냥 모든 상황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기선제압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변에 결혼한 친구도 몇 없어서 원래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시누이. 시누이라고 하기도 싫네요. 그 집 식구한테 정 떨어져서. 여튼 어머님이 시누이한테 너도 나와서 먹으라고 했고 시누이가 배불러 안 먹어 이랬더니 어머님이 네 새언니가 처음으로 사주는 밥인데 한 입이라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얼굴이 확 굳었어요. 어머님도 제 표정 보시더니 장난이야 얘. 얘는 나이답지 않게 진지하네. 내가 살게 하셔서 그냥 네 하고 말았어요. 남자친구가 어머님한테 얘 지금 긴장했는데 그런 장난 왜 치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알겠어 알겠어 이러시더니 저보고 미안 이러시길래 또 네 했어요. 그거 가지고 남자친구가 또 집에 데려다 주면서 아무리 그래도 네라고만 한 건 좀 그랬다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싸울 기력도 없어서 알겠다 미안하다고 하고 집에 내려서 일찍 잔다고 하고 연락 안 했어요. 머릿속이 멘붕돼서 싸울 여유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날 오픈만 제가 하고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매장 맡기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3시쯤 아르바이트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전에 어떤 손님 4분이 오셔서 커피 4잔과 디저트 와플을 시키시더니 여기 사장 어머니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공짜로 달라고 해서 드렸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제 막 20살 된 애기 같은 아이들이라 당황해서 드렸다고 죄송하다고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거기 아직 계시냐니까 계신답니다. 저희 엄마도 저희 매장 가서 드시긴 하는데 아무리 부모지만 그래도 공짜로 받는 건 보기 안 좋다 하셔서 제가 도장 찍어드린 쿠폰 여분으로 갖고 다니시면서 그걸로 계산하세요. 그러니 저희 엄마 할 리는 없고 순간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어머님 같아서 나갈 준비하면서 바로 남자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혹시 어머님 우리 매장에 오셨냐니까 엄마가 하더니 아까 매장 위치를 물어보긴 하셨답니다. 왜 그러냐길래 방금 어머님이 매장 오셔서 이러셨다. 그냥 드린 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 내가 있었으면 그냥 드렸겠지만 나한테 연락도 없으시고 나 없으실 때 그러시니 좀 그렇다고 했어요. 남자친구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남동생이 태워져서 남동생하고 얘기하다 보니 다른 지역 사시는 어머님이 굳이 친구들하고 저희 매장을 왜 오셨나 싶은 거예요. 물론 며느리 될 아이 일하는 곳이 궁금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마냥 궁금해서 오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여튼 도착해서 보니 어머님이 맞더라고요. 친구분들 3분가 오셨길래 일단 인사드리니 우리 며느리 되래라고 인사시키셨어요. 한번 궁금해서 와봤다는 말에 억지로 웃으면서 잘하셨다고 하고 뭐 더 드시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셔서 전 그 자리에 있기 싫어서 일하는 척 사무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한 10분 후쯤 아르바이트생이 사무실로 들어오더라고요. 밖에서 찾으신다고. 문 여니까 바로 바 앞에 어머님 서 계시고 들어와도 되냐고 하시길래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문 닫으시자마자 내가 여기 온 게 그렇게 못마땅하냐고, 그깟 커피 몇 잔이 아깝냐고 2만 원 테이블에 내려놓으시더니 내 아들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내 흉 보는 거 아니다. 아깐 더 드시라고 하더니 앞뒤 다른 내공이 장난이 아니네. 모자간의 사이 그렇게 이간질하는 버릇 단단히 고치고 와라 하시며 언성 높이셨습니다. 아마 사무실 밖까지 들렸겠죠. 참다 참다 열받아서 이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저 일하는 곳이에요. 저희 엄마께서도 오셔서 이러지 않으세요. 저 아직 정식으로 그 집 사람 된 거 아니고 아직은 귀한 손님이에요. 결혼해서도 귀한 며느리고요.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셔서 저 없는 곳에서 그러셨다 하니 연락받고 당황했는데 일단 오셨고 친구분들도 계시니 며느리 될 사람으로서 마땅히 잘 모신 것 뿐인데 그거 가지고 앞뒤가 다르다니 뭐니 하면서 사람 몰아가시면 안 되죠. 그동안 어머님께 서운했던 적 몇 번 있는데 자식된 도리로 그냥 넘어간다 생각했는데 이번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이렇게 말했더니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서 아무 대꾸도 안 했더니 한참을 혼자 쏟아부으시다가 나가셨어요. 어머니 나가시자마자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오빠네 어머니 당장 모시고 가라고 했고 남자친구가 지금 회사에서 나올 수 없다고 네가 모셔다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제 말뜻을 이해를 못한 건지 멍청한 놈이 멍청한 소리 하길래 순간 뚜껑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해도 일하고 있는 와중에 굳이 모셔다 드려야 할 이유는 없지. 나도 일 중이거든. 나도 못 나가. 그리고 지금은 오빠랑 결혼할 마음이 다 사라졌으니 더더욱 그럴 이유 없어. 라고 했더니 무슨 말이냐고 하길래 말 그대로야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전화 오는 거 다 안 받고 어머님은 남자친구 전화 받으시면 또 사무실 들어오셔서 뭐라 하실까봐 아르바이트생한테 저분이 여기서 소란 피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어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매장 밖으로 나왔어요. 끝낼 생각이 확실했기 때문에 저도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행히 소란 피우진 않으시고 아무런 내색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친구분들 계셔서 그런 건지. 여튼 그게 일요일이었고 전 그날 파혼 결심 내고 부모님 집에 오시자마자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미리 알아서 다행이라며 상견례 날도 보고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시네요. 아빠는 그래도 남자친구랑 제대로 대화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남자친구한테는 미친 듯이 전화 왔고 어머니한테도 계속해서 전화 오고 모르는 번호로도 왔지만 다 받지 않고 있었더니
어머님께서 다중인격처럼 협박식의 내용, 꾸짖는 내용, 미안하다는 내용, 달래는 내용 등등 계속해서 보내시더라고요. 협박은 소송 걸겠다. 남자친구와 같은 대학이라면서 너가 좋은 꼴 보겠느냐 등등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다 무시하고 생각 끝에 월요일 저녁에 집 앞에 찾아온 남자친구랑 만났어요. 울며불며 미안하다고 싹싹 빌길래 내가 보기엔 오빠도 비슷한 사람인 것 같다. 어쩔 때 보면 정상인 같은데 어쩔 때 보면 다를 게 없다고 했더니 또 얼굴을 붉히면서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비정상인이라고 한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꼭 그런 말은 아니었지만 뭐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할 말 없다고 했어요. 너네 부모님한텐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린다면서 우리 엄마를 그깟 커피 한 잔에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다가 또 정신 차리고는 미안하다 합니다. 이젠 남자친구도 다중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난 부모님께도 내 뜻 전했고 상견례까지 하고 결혼 없는 게 모양새가 좀 그렇긴 하지만 식장 들어가고 도장 찍기 전에 아른 게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끝내겠다 했습니다. 붙잡는 거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제도 연락 오고 찾아오고 난리였지만 받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또 협박식으로 소송 걸겠다느니 뭐니 말도 안 되는 문자를 보내길래 약해진 마음 더 굳혔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연락 다 씹었더니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남자친구한테 네가 원하면 부모님과 연 끊고 살겠다고 왔네요. 참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만난 거였지만 요 근래 봐왔던 찰나의 모습들이 별로 믿음직하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고 정도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참 많이 좋아하긴 했어요. 부모님하고 연 끊는 걸 바라지도 않고 그럴 거라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 말 믿고 결혼했다간 어떤 꼴 날지도 예상 갑니다. 그런데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 중간중간 마음이 약해지니 잘 내린 결정인가 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요. 아마 제 성격상 절대 다시 돌아가진 않겠죠. 수백 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고 확고하게 마음 먹었다 생각했는데 무자르듯 한 번에 잘리는 게 아닌지라 마음 약해지는 제 자신이 참 한심하네요. 시어머니는 포기 안 하시고 매장으로 찾아온다니 뭐니 계속 연락 옵니다. 망신살 뻗치게 해준다니 뭐니 하는데 경찰 불러서까지 해결을 봐야 하는 건지 그냥 쉽게 놓아줄 것 같지는 않고 참 2년 동안 뭐 한 건가 싶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